네, JL워치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세이코 프리미어 제품이고요. 모델명은 SNE453P1 모델입니다. 끝자리 P라고 되어 있는 모델 같은 경우는 무브먼트만 일본에서 조립이 된 제품이고요. 일본에서 완조립된 제품은 여기 이제 J1이 붙거든요.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무브먼트만 일본에서 조립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최종 원산지는 타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이 제품은 사실 굉장히 장점이 많은 시계인데 그 이유는 세이코 프리미어인데도 불구하고 가격대가 병행 기준으로 30만 원대면 구하실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보통 세이코 프리미어에서 S&P 라인 같은 경우는 기본 한 5, 60만 원대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프리미어를 좀 프리미어 느낌을 느껴보실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솔라기 때문에 시티즌 같은 경우는 에코드라이브라고 하잖아요.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솔라여서 태양열 방식으로 충전이 되기 때문에 뭐 배터리를 좀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. 그리고 그 더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 바디나 케이스일 것 같은데요. 그 바디나 케이스가 그 세이코 프리미어 S&P 라인과 같은 바디와 케이스를 써줘요. 그래가지고 이 안쪽에 보시면 이 스틸밴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숫자가 써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게 프리미어 S&P 라인과 이제 동일하게 쓰는 밴드거든요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케이스와 밴드는 높은 급의 프리미어와도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그 완성도일 것 같아요. 이게 43mm 정도 되거든요. 43mm 케이스 사이즈의 논크로노 제품이기 때문에 조금은 허전한 느낌이 드는 게 이 시계의 좀 단점일 것 같아요. 왜냐면은 먼저 이제 S&P 라인을 출시를 해주고 이 제품이 조금 나중에 나왔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기존에 개발한 거 베이스대로 해서 출시를 해준 게 아닌가 그냥 주관적인 생각을 좀 해보고요. 그래서 디자인 면에서 S&P 라인보다 그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가성비 면에서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원래는 세이코 S&P 같은 경우는 40mm로 출시를 해줬었는데 그 후속작부터는 대부분 42mm 정도로 출시를 해줬거든요. 그래서 아무래도 세이코라는 브랜드가 미국이나 유럽권에서 더 인정을 받다 보니까 거기 위주로 좀 출시를 해준 것 같고 이제 내수 모델 프리미어 같은 경우만 좀 작은 사이즈를 해줬거든요.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차별화 전략을 쓴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드네요. 예. 스펙을 좀 소개해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3mm 정도 되고요. 그리고 두께 같은 경우는 13mm 정도 됩니다. 방수는 10기압이고요. 사파이어 글라스 써줘서 그런 가성비 부분은 잘 챙겨준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시계를 좀 조명에 비춰서 보면 아시겠지만 블루엔즈거든요. 그리고 세이코 블루엔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마감이 괜찮은 편이에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 조명이 좀 비춰지는 곳에 보시면 이렇게 블루 컬러를 좀 자세히 느끼실 수가 있고요. 착용샷은 네, 43mm이기 때문에 조금은 드레스워치로 약간 큰 사이즈입니다. 그래도 케이스가 조금 이렇게 화려한 느낌도 들고 좀 두툼하기 때문에 드레스워치 치고는 그래도 그렇게 오버되는 사이즈는 아닌 것 같습니다. 브레이슬릿 같은 경우도 프리미어 거 그대로 써주다 보니까 S&P 라인 거 그대로 써주다 보니까 브레이슬릿의 마감도 상당히 괜찮은 편이고요. 이런 디테일한 부분도 상당히 괜찮습니다. 여기 이제 미세 조정도 2칸 정도 여유가 있고요. 그래서 블루엔즈의 이제 로마자가 중간중간 들어간 디자인 외에는 특별하게 뭐 기능이 있거나 그런 시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프리미어의 느낌은 잘 살려주면서 가격은 최대한 억제한 모델이 이 모델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. 방수가 10기압이라 스크류는 이제 그냥 일반 빼는 방식이고요.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시간 맞출 수 있습니다. 용도 한 칸 살짝 빼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날짜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. 날짜가 굉장히 잘 돌아가네요. 어떤 시계들은 용도를 한 바퀴 이상 돌려야 이제 돌아가는 시계들이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반 바퀴만 돌려도 되게 잘 돌아가는 느낌이네요. 그래서 프리미어 같은 경우는 세이코에서는 대부분
야광 도료를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제품도 보시면 지금 블루엔즈가 되게 정교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블루엔즈 이런 핸즈 말고 이제 야광 도료가 들어간 핸즈 같은 경우는 이 끝부분의 마감이 좀 떨어지는 시계들이 많거든요. 세이코에서도 한 4, 50만 원 선에서는 뭐 시트린 세이코에서 물론 이제 고가 시계들도 뭐 오메가 같은 시계들도 야광 도료가 들어간 그 핸즈의 마감이 되게 안 좋은 경우가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좀 염두에 줬을 수도 있고요. 그 마감에 좀 신경을 많이 써준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야광보다는 그냥 이 핸즈의 마감에 더 집중을 해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세이코의 정책도 그런 말들이 있어요. 좀 약간 비인기 주류를 잘 팔아야 프리미어 라인들을 잘 해준다. 그런 좀 다른 타 브랜드에서 쓰는 그런 방법들을 이제 세이코에서도 써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프리미어에서 아주 좀 되게 잘 나가는 그 라인업들을 공수하기가 좀 어려운 현실이 됐거든요. 특히 SRX 같은 경우는 되게 공수가 어렵게 드는데 뭐 그런 게 이제 세이코를 위한 정책인가 뭐 그런 좀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. 뭐 이렇게 좋은 정책이 아닌 것 같은데. 네, 이렇게 해서 오늘은 세이코 프리미어 라인 한 가지 리뷰를 해드렸고요. 다음번에는 더 다양한 시계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